안녕하세요. 사바TV 브로드캐스트 스타라이트 시간입니다. 사바TV 브로드캐스팅 파트 6-2입니다. 사바TV 브로드캐스터 칼럼 인터뷰 시간입니다. 북한 내부에 있었던 쿠데타 기운 장성택의 쿠데타 6-2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말이죠, 약속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김여정 부부장과 만남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김여정 부부장은 말이죠, 다시 대한민국에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귀국했어요, 북한으로. 김여정 부부장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생활상 보고서요. 나에게 편지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타라이트전 본인도 말이죠, 편지를 보내겠다고 김여정 부부장님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편 연합장입니다. 먼저 김정은 국무위원장님 우편 연합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김여정 부부장님 우편 연합장입니다. 2019년 새해 우편 연합장입니다. 기해년 황금돼지 말이죠. 이 우편 연합장이 말이죠, 김여정 부부장님에 대한 우편 연합장은 좀 두껍지, 두께가. 편지지 10장 분량입니다. 10장 분량. 그래서 해독하게 적어서 보내드렸죠. 김영남 상임위원장님에 대한 우편 연합장입니다.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님의 부탁을 받아서 김설송 위원장님의 우편 연합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죠. 그렇게 우편 연합장을 말이죠, 스타라이트전 본인은 편지를 보내겠다고 해서 2019년 1월 새해에 연합장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부탁하는 서신을 올려드리고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애석하게도 말이죠, 이렇게 반송이 왔던 것입니다. 반송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이죠, 마음만 잘 간직하고 있고요. 제가 이 김여정 부부장님에게 메시지가 왔는데 잘 간직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언젠가 만나게 되면 말이죠, 통일이 되면은 김여정 부부장님에게 전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2012년도 6월경부터 말이죠, 김여정 부부장과 교신해서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하면서 말이죠, 한 1년여 정도가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장성택이 말이죠, 계속해서 스타라이트전 본인에게 교신을 보내왔습니다. 그렇지만 스타라이트전 본인은 잘 받지 않았습니다. 2013년 12월 10일경에 말이죠, 북한의 심상치 않은 기운을 스타라이트전 본인이
목격을 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북한 동해상에 말이죠, 거대한 탄생과 죽음의 기운을 의미하는 드라곤의 기운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거대한 오로라가 있는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태양계에서 이탈한 탄생과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오로라와 코로나와도 같은 모습이었어요. 코로나는 말이죠, 오로라와 코로나는 말이죠, 스탈라이트 전 본인이 초심용술 연구 개발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는데요. 코로나와 오로라는 지구상의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옵니다. 아주 신비한 기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떠한 해석에 있느냐에 따라서는 또 다른 죽음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탄생과 죽음은 언제나 항상 함께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프라토 솔라 네뷸라에서 이탈한 코로나와도 흡사한 용의 모습을 감상하던 중에 말이죠, 장성택이 스탈레티전 본인에게 본인이 북한의 동해상에 떠오른 거대한 드라곤을 감상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을 말이죠, 장성택이 지켜봤던 것이죠. 그때가 말이죠, 2013년 12월 10일경 새벽 4시에서 5시 정도 되었습니다. 장성택이 말이죠, 무슨 일인지 잠도 청하지 않고서 말이죠, 스탈라이트전 본인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장성택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탈라이트전 본인에게 말이죠, 저 용, 저 드라곤 나에게 저 부탁하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스탈라이트전 본인이 어떻게 승낙하기도 전에 말이죠, 장성택은 어떤 설화나 전설을 잘 믿고 있었던 듯이 말이죠, 자신의 입과 코로 그 거대한 수울의 드라곤을 들여마셨습니다. 그 기운이죠.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들여마셨어요. 그 수울의 드라곤이 단번에 그 장성택의 몸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코와 입으로 빨려 들어갔죠. 그 뒤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장성택의 몸과 그 코와 입과 귀와 항문에서 말이죠, 뚫린 홀을 통해서 하얀 증기가 배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쫙 뿜어져 나왔죠. 이렇게 쫙 뿜어져 나왔죠. 항문에서도 말이죠. 마치 용이 장성택의 몸속에서 용트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장성택은 만족한 듯이 말이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서 자신의 취조실로 들어갔습니다. 스탈라이트전 본인이 말이죠, 북한의 동해상에서 사라진 거대한 드라곤이 있었던 곳을 보았습니다. 다시 봤죠. 드라곤은 사라졌지만 말이죠, 그곳에는 드라곤이 놓고 간 여의주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주 신비하게 말이죠. 굉장히 거대한 여의주가 이렇게 반짝이고 있었죠. 스탈라이트 본인은 말이죠, 그 드라곤의 여의주를 김여정 부부장에게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진다라는 걸 파악하고서요, 김여정 부부장이 입속에 넣어주었습니다. 바로 제가 이렇게 압축을 시켰죠. 이렇게 해서 압축을 다 시켰어요. 드라곤 용의 기운을 압축을 시켰습니다. 신비하게도 말이죠, 그 드라곤 용이 압축되면서 신비한 빛을 발했습니다. 이곳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 압축한 드라곤 여의주를 말이죠, 김여정 부부장님이 입속에다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김여정 부부장 입속에 넣어준 뒤에 말이죠, 그 아름다운 여의주는 말이죠, 밝은 빛을 아름답게 바라더니 말이죠, 신비하게 바라더니 몸속에서 이제 점차 사라졌죠. 목에서 들어가서 가슴 단전으로, 명치에서 단전 들어가서 단전에서 아름다운 빛을 바라더니 이제 몸속에서 김여정 부부장님의 몸과 혼연일치가 되었죠. 굉장히 아름다운 빛을 발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말이죠,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말이죠, 포승되어서 취조실 천장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말이죠, 전자에 설명했던 내용에서는 장성택이 용의 기운을 되게 마셔가지고 말이죠, 장성택의 기운이 조금 좋았죠.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은 생사의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여정 부부장은 흰색의 한복에서 입는, 흰색의 한복에서 입는 한복 속치마 있죠? 속치마 이렇게 입고 비단의 속치마를 입고 하얀 비단에 재갈을 물리고 하얀 비단으로 뒤에 포승을 이렇게 당했어요. 그래서 다소 높은 천장의 취조실에서 1970년대식 그 수사반장에서나 봤었던 그런 취조실이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온 전구도 말이죠, 등도 이렇게 1970년대식 등 있죠, 전등. 그래서 전구를 하나 끼는 거 있죠. 그러한 것인데 그런 곳에 이제 매달려 있었죠. 그러고서 이제 그렇게 있었어요. 장성택은 뭐 자신의 손톱도 이렇게 다리를 꼬고서 보기도 하고, 김여정 부부장에게 자신의 아내를 맞이하려고 그런 대화도 하고 있던 걸 봤죠. 어디를 가려고 하냐, 나와 함께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장성택은 말이죠, 김여정 부부장을 자신의 두 번째 아내로 삼고서 자신의 힘을 더 과시하려고 했죠, 북한 내에서 말이죠. 그러던 중에 말이죠, 장성택이 있었던 취조실, 김여정 부부장님이 묶여서 천장에 매달려 있었던 취조실 외부에서 총격 소리가 났어요. 총격 소리는 좀 이렇게 굉장히 딱딱한 소리였어요. 총격 소리가 몇 번 나지도 않았어요. 잠시 뒤에 이제 사태가 다 진압되었죠. 그런 총격 소리는 바로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이 김여정 부부장, 자신의 여동생이 납치된 사실을 알고서 974 특수부대원들과 함께 자신이 직접 통솔 지휘하고서 장성택의 세력들을 사살하고 김여정 부부장을 천장에서 구해냈던 것이죠. 그리고 2013년 12월 12일 장성택이 사망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뉴스 보도는 말이죠, 장성택이 사망하고 대한민국에서는 며칠 뒤에 뉴스 보도를 했어요.
2013년 12월 12일 장성택이 사망했다는 뉴스 보도를 대한민국에서 보도하기 전에 경인방송 OBS 김하나 뉴스 앵커에게 말이죠. 그동안 경험했던 초심영술의 기법을 우편 서신에 담아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말이죠.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은행우체국에 최승현이라는 분에게 우편물을 항상 접수했는데요. 스타라이트 전 본인이 그 최승현님에게만 계속 우편물을 접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말이죠. 1995년경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생존한 박승현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기에서 신문 방송을 보면서 응원도 많이 했습니다. 박승현님하고 최명성님 그리고 유지환님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기적적으로 생존한 그러한 분들이죠. 삼풍백화점의 붕괴 사고가 일어나서 스타라이트 본인이 말이죠. 당시 그때 군대에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죠. 그리고 15일 만에 말이죠. 기적적으로 유지환님이 살아났어요. 대단히 기뻤어요. 그 박스를 뜯어먹고 이렇게 살아남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인터뷰를 봤어요. 그리고 18일 만에 또 최명석 님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고 뉴스를 했습니다. 대단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생존자가 없나, 생존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걱정을 했죠. 그리고 기적적으로 말이죠. 20일 만에 말이죠. 21일 만에 생존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분이 박승현 님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말이죠. 신문을 보고 박수를 치고 말이죠.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고 말이죠. 그 기적 같은 드라마 같은 기적적인 뉴스를 보고서 말이죠. 응원하고 기뻐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말이죠. 스타라이트 전 본인이 군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신문과 뉴스 보도를 통해서 응원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기억 속에 말이죠. 박승현님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해서 생존자가 더 이상 나오진 않았습니다.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도 말이죠. 더 이상 생존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실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박승현님, 최명성님, 유지환님들의 생존 소식이 너무 기뻐서 현재까지도 잊혀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한 근황도 궁금했고요. 그러한 생각으로 최승현님에게 우편물을 계속 접수하고 연하장이나 편지도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스타라이트 전 본인의 원작 소설 말이죠. 더 솔저에서도 말이죠. 그 시기였으니까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박승현, 최명석, 유지환님들의 생존 소식에 기뻐했던 그러한 그 당시 그 시기에 마음 졸이고 기다렸던 순간들을 말이죠. 소설 내용을 더 솔저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OBS 김하나 앵커에게 말이죠. 스타라이트 전이 본인이 대전에 있을 적에 대전 MBC의 아침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후에 2013년 9월에 말이죠.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에 이사를 가서 다시 소설을 집필했습니다. 초심영술을 연구하고 있었죠. 그래서 김하나 뉴스 앵커에게는 말이죠. OBS 경인방송에서 저녁 뉴스를 진행했었는데요. 고향 사람을 만난 것처럼 무척 기뻤습니다. 반가웠죠. 그래서 김하나 뉴스 앵커에게 말이죠. OBS 경인방송으로 장성택의 사망 예견에 대한 초심영술의 경험을 우편물로 보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OBS 뉴스를 기다리고 김하나 뉴스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 시간대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시청하는데 저녁 11시 40분경에 진행했으니까요. 항상 뉴스를 시청하면서 김하나 앵커가 진행한 뉴스를 보면서 항상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하나 아나운서, 그래서 김하나 OBS 뉴스 앵커에게 말이죠, 인간수면제라는 애칭을 붙여놓았습니다. 김하나 앵커의 댓글에도 말이죠, 그렇게 인간수면제로 게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장성택을 생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총격세례가 멈추고서 장성택의 쿠데타를 진압 체포했던 것이죠. 그렇게 2013년 12월 12일 장성택이 사망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어요. 그 뒤에 뉴스는 2013년 12월 한 14일 정도 이렇게 뉴스가 보도되었어요. 스타라이트전 본인이 경인방송 OBS 김하나 아나운서에게 보냈던 시간이 2013년 12월 12일 정도 이렇게 됐을 겁니다. 김하나 아나운서에게 우편 등기물을 장성택의 사망 예견에 대한 이런 용의 기운을 보낸 뒤에 그 뒤에 대한민국에서는 방송이 났으니까요. 뉴스 보도가 나왔어요. 김하나 아나운서에게 그때 당시에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이죠. 은행동 은행우체국에서 그때 그 우편 집중국 그 접수 창고에 있는 분이 예전에 있죠. 그 삼풍백화점에서 최후의 생존자 있죠. 그분 이름하고 똑같았어요. 네, 그래서 그분에게 저기 우편 엽서도 보내드리고 편지도 보내드렸어요. 굉장히 반갑습니다. 삼풍백화점에서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생존한 똑같습니다. 그때 제가 신문이나 TV로 계속 봐서 응원 많이 했습니다. 그분하고 똑같아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그분이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그분에게도 한번 안부 근황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 그게 좀 애석하게도 알아보지 못해서 대신 제가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분한테 계속 이제 내가 우편물을 보냈죠. 그분한테 우편물을 보내서 OBS 방송, 경인방송 김하나 아나운서에게 보냈죠. 김하나 아나운서는 말이죠, 제가 이 대전시에서 있을 적에 김하나 아나운서가 대전 MBC의 방송 아침 방송 앵커였죠. 진행자였죠. 그래서 다시 경기도에 아이들하고 가니까 경기도에서도 경인방송에서 뉴스 방송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김하나 아나운서에게 보내줬어요. 그 뒤에 말이죠, 장성택이 사망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죠. 그래서 현영철 같은 이런 군 수뇌부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뒤에 말이죠, 축출하는 등 강경 정치로 통솔을 했죠. 그때부터는 제가 또 다시 확신을 했어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을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개방개혁해서 할 계획을 세우고서 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의 속내를 내비치지 않고서 말이죠, 강한 정치로 북한 수뇌부들을 통솔했던 것이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말이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일한 생각이었어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각과 같은 생각이었죠. 바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면서도 유은정씨로 남겨졌던 것인데요. 북한 내부는 이제 사회주의 체제에서 3대 세습에서는 자본주의 체제로 개방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론을 했던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북한을 3대 세습에 안착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끌고 가려면 좀 강하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아무 장애 없이 따라오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말이죠. 저는 스탈레트 전 본인은 말이죠.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이 사망하기 전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님하고도 교신을 했어요. 교신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좀 몸이 쇠약해졌구나 하는 걸 좀 느꼈어요. 기운이 말이죠. 몸의 기운이 좀 쇠약해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느껴졌죠. 그래서 스탈레트 전 본인은 말이죠. 대북 관계를 예의주시하면서 초심용술 기법으로 이미 확인하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017년 7월에는 말이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서 코드네임 더 헌트 폴 레드 억투버 토마스 션 커넬리를 방송했습니다. 바로 거대한 평화 통일 한반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예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방송에서도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요. 거대한 평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북한에서 현재의 시기처럼 70년 만에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온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을 갖지 않았었고 USA 그리고 북한 정상회담을 하는 중요한 시기가 오지 않았고 계속된 핵을 둘러싼 긴장 상태가 완화되지 않았단 말이죠. 어쩌면 그러한 내전이 확산되어서 장성택을 측근으로 한 그런 세력들의 내전이 확산되어서 그 핵의 불씨를 던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는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스탈레트는 본인이 말이죠. 초심용수의 기법으로 보았던 그 거대한 스네이크, 거대한 핵전쟁이 약이 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장성택이 북한 군부 내를 쿠데타로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럴 수도 없었지만은요. 가정을 하고서 설명하자면요. 만약에 장성택이 쿠데타에 성공해서 장성택이 북한을 통치했다면 말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탈레트 본인도 말이죠. 장성택은 말이죠. 절대로 통일 한반도를 이룩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통치권자로서의 권력의 힘과 말이죠. 자신이 북한에서 최고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만심 같은 것을 많이 생각했겠죠. 그리고 장성택, 김경희는 말이죠. 통일 한반도가 이룩되지 않아도 된다는 만족감을, 성취감을 가지고서 말이죠.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국가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로 개방개혁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시간처럼 거대한 평화 통일 한반도가 실현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지난 반세기가 넘어가는 북한의 남과 북의 분단 70년의 세월 동안 말이죠.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북한 정부를 움직이면서 말이죠.
지난 70년간 말이죠. 움직이면서 느껴본 바로는 세계 사회로부터의 고립된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서 서방 세계 미국 자본주의 체제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한 지난 70년 동안을 생각해 왔던 분들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거대한 평화 통일 한반도가 이룩되어지는 시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말이죠. 2대 통치 시대에서부터 말이죠. 또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서방 세계 엘리트 교육을 받게 하고 배우게 했던 그것도 말이죠. 서방 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표방했던 것으로 그 시기부터 해석됩니다. 김정철 노동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에게도 말이죠. 서방 세계 엘리트 교육을 받게 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그런 교육을 받게 했던 것이죠. (2013년 12월 12일에는) 말이죠. 장성택이 처형되고 2014년부터는 김여정 부부장과 더욱 가깝게 교신을 했습니다. 그 시기에는 스탈레티션 본인이 강원도 강릉시의 이밤동에서 말이죠. 거주하면서 소설을 집필하고 있었습니다. 소설을 썼어요. 그때 소설 원고가 말이죠. 더솔저 있죠? SNS 페이스북에 게재했었던 더솔저 2015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게재했죠. 더솔저를 집필했어요. 그리고 솔라베이비스 애니메이션을 위한 동화 이야기 솔라베이비스를 집필했죠. 그 다음에 연성 천년 전의 인연, 천년 전의 사랑, 다른 세상에서 또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한 아름다운 사랑, 슬픈 사랑을 그리고 연성입니다. 그리고 UFO와 반야심경, 돈데보이 등을 집필했습니다. 현재는 원고만 쌓여있어요. 아카시아와 천문도 있고 말이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더솔저는 말이죠. 사바하 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말이죠. 스탈라이트션 본인의 소설 원고를 페이스북 등 SNS에 게재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 게재한 이후에 더솔저의 소설 내용과 그 원고를 말이죠. 탈취해서 말이죠. 그 KBS, ETV 태양의 후예라고 제목을 바꿔서 말이죠. 변경해서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도 있어요. 드라마로 말이죠. 제작해서. 대전 서부경찰서 강력히 김성수 반장님에게 고소장을 제출한 바가 있는데요.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 때문에 내가 이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요. 더솔저의 소설 내용과 엔딩 장면은 말이죠.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말이죠. 일부는 더솔저 일부죠.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건 일부입니다. 일부는 광고성, 출판을 위해서 광고성으로 게재를 해드렸던 것이죠. 일부는 제가 이제 편집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게재했던 거예요. 일부는 북한의 대북 간의 정보전과 대한민국의 국정원과 북한의 보위부와의 치열한 정치 공작, 정보 전쟁을 다룬 내용이죠. 그렇게 다룬 내용입니다. 2부에서는 말이죠. 중동의 알카에다 조직이 막강한 세균전을 시작한 내용입니다. 막강한 세균전을 시작한 내용이죠. 그래서 패스트균 바이러스에 의한 민간인 사망자와 전사자가 속출해서 말이죠. USA와 연합해서
대한민국에서 착출된 707 특수 임무대대 대원들이 말이죠. 그 10인의 공수 특전사입니다. 10인을 착출한 그 특수임무대 대원들이 육군사관학교에서 말이죠. 그 특수훈련을 갖죠. 바로 AI 인공지능화된 첨단 무인기를 이용해서 전쟁을 치룰 수 있는 그런 특수훈련을 받습니다. 이건 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다 말씀드려도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요. 제가 요즘 너무 억울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그렇지만 뭐 다른 분량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USA와 미국과 연합해서 착출된 707 특수임무대 대원들 10인이 직접 인공지능화된 첨단 무인기를 이용해서 패스트균을 퍼뜨린 그 알카에다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이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AI 인공지능화된 첨단 무인기로 앞세워서 특수훈련을 받았던 또 전쟁을 치룬 그런 특수임무대 대원들이 그렇게 중동을 파병되는 활약상을 그리는 내용이죠. 더솔저 3부에서는 말이죠. 전역한 707 특수부대 대원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전역한 특수부대 대원들이 말이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최첨단화된 컴퓨팅 장비로 산업 첫 버전을 그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후 모두 거대한 금자탑을 세우고 말이죠. 10인의 공수 특전사 707 특수임무대대 대원들은 말이죠. 대한민국의 거대한 금자탑을 세우고 말이죠. 해피엔드 엔딩으로 막을 내리는 것인데요. 아프리카나 중동에도 말이죠. 전자산업과 첨단 시설로 말이죠. 아프리카와 중동의 테라포밍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UFO와 반야심경에 2013년경부터 집필한 바가 있어요. 지금 그 원고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테라포밍을 이뤄서 아프리카 사람들과 중동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말이죠. 살기 좋은 녹색 지대로 다 만들어 놓는 것이죠. 모든 살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테라포밍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최첨단화된 컴퓨팅 장비로 산업 첫 버전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산업 경제도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렇게 게재했는데요. 저는 지금 계속 타이밍 놓치고 있어요. 출판하려고 하면 또 내 원고가 또 TV에서 방영되고 말이죠. 또 출판하려고 하면 또 내 원고를 가지고 무단으로 사용해서 드라마를 제작하고 말이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제 피해는 말이죠. 지금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의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먼저 말이죠. 이 더 솔저의 제목을 태양의 후예로 변경해서 드라마로 제작하고 무단 사용한 그 스태프들을 대전 서부경찰서 강력계 김성수 관장에게 신고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그 태양의 후예라는 제목은 스타라이트 본인이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집필한 솔라 베이비스라는 한글 번역이죠. 솔라 베이비스가 바로 태양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그 솔라 베이비스를 해석하면은 태양의 후예죠. 그래서 이분들은 말이죠. 스타라이트전 본인의 원작 소설 원고를 더 솔저와 솔라 베이비스를 모두 탈취해 갔다는 것이죠. 두 개 다 말입니다. 그래서 더 솔저도 발을 여기다 걸치고 솔라 베이비스도 이쪽에다 걸친 것입니다. 그래놓고 자기들 것이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말이죠. 그 태양의 후예 제작진과 피고 김은숙 그런 사람은 작가도 아닙니다.
그리고 피고 김민아 등을 대전 서부경찰서 강력계 김상수 반장에게 고소했던 것이죠. 아무튼 좀 제가 열을 좀 내려앉히겠습니다. 잠시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 솔라 베이비스는 말이죠. 그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 위해서 집필한 동화 이야기라면서 말이죠. 거기다 사업성도 모두 담아놨어요. 어떤 사업성이냐 말이죠. 바로 뭐 식품 판매 같은 경우를 하기 위해서 그 솔라 베이비스의 주인공, 핵심적인 주인공이 누구냐 말이죠. 바로 미국 USA의 조지 월커 부시 대통령입니다. 조지 월커 부시 대통령님의 캐릭터를 어린 시절로 해서 그렇게 등장인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조지 월커 부시 대통령님의 등장인물의 이름이 슈거입니다. 슈거. 바로 설탕이죠. 그 설탕을 솔라 베이비스에다가 제가 집필을 해놨는데요.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방탄소년단인가 하는 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내 솔라 베이비스의 주인공, 핵심적인 주인공을 무단으로 가져가서 자기들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들 닉네임으로 말이죠.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전 서부경찰서 강력계 김성수 반장에게 다시 고소했습니다. 그렇게 말이죠. 제가 솔라 베이비스를 세계 로얄 패밀리 분들을 위해서 제작을 해놨던 것이죠. 세계 로얄 패밀리 분들을 위해서 세계 로얄 패밀리 분들의 등장인물을 그렇게 만들어놔서 2015년경에 벌써 다 집필이 끝났어요.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그분들 주인공이 전부 다 합치면 12인이 됩니다. 12분이 되죠. 로얄 패밀리 분들이요. 영국의 왕실, 미국의 대통령분들 말이죠. 세계 공주님들을 다 모였던 것이죠.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방탄소년단이 말이죠. 12명으로 해서 말이죠. 마치 솔라 베이비스의 주인공들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죠. 제가 말이죠. 그 2015년도에서 집필을 해서 말이죠. 로얄 패밀리 분들에게 CD로 다 제작하고 원고를 다 보내드렸어요. 새 연합장에 말이죠. 2015년, 2016년 연합장에 담아서 말이죠. 다 보내드렸어요.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보고 싶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보내드렸죠. 그분들이 12분의 로얄 패밀리 분들이 심의한 마법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은 자유롭게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거기에는 사업성도 굉장합니다. 장난감 사업부터 말이죠. 뭐 식품 사업까지 말이죠. 뭐 캘린더 사업까지 말이죠. 굉장히 많아요. 애니메이션은 이미 말씀드렸죠. 그런 사업 천문학적인 사업입니다. 모두 다 이분들 그래서 고소를 하게 됐어요. 아주 억울하죠 저는. 그래서 내가 집필한 원고로 가지고 말이죠. 스칼렛 존이 가지고 있는 원고나 어떠한 내용을 요즘은 방송 연예가에서 스칼렛 존 본인의 어떤 것을 가져다가 사용하면 대박 난다는 공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 드라마에서는 무단 사용한 것은 오래됐고 영화도 그렇습니다. 암살 같은 영화나 별에서 온 고대 이런 건 UFO 만나신 경우 편지를 보내니까 탈취해가지고
무단 제작한 거고요. 지금 계속 고소하고 있고 고소했어요. 법적으로 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 말이죠. 지금 실제 주인공은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어렵게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주인공은 어렵게 있어요. 계속 어렵게 있어야지만 자신들이 탈취하기 쉬우니까 계속 또 자신의 집단 세력들 보내서 더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이 사람들 이제 거의 다 잡아갑니다. 지금 제가 좀 화가 좀 났습니다. 그래서 좀 내려앉히겠습니다. 그렇게 집필을 하던 시기가 있었죠. 그렇게 더 솔저, 솔라베이비스 이런 내용도 집필을 하던 시기가 있었죠. 그 뒤부터는 말이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정철 노동위원장 또 김유정 부부장이 북한 내에서 체제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김유정 부부장이 한국에 방문한다는 의향을 2014년부터 확실하게 주고받았던 것입니다. 그 시기부터는 말이죠. 북한의 김설승 상임위원장과도 교신을 했어요. 김설승 상임위원장과 교신했는데요. 김설승 상임위원장은 김여정 부부장보다는 조금 성격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김설승 상임위원장은 덩치도 좀 크고 말이죠. 성격이 남성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알았죠. 야무지고 말이죠. 단호하고 결단력이 있고 남성처럼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성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사바 오브 마스터의 점성술을 보면서 말이죠. 김설성 님이 그 처녀 같은 순결한 성스러운 면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사바 오브 마스터의 기운에서 봤는데요. 점성술 방송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죠. 김설송 상임위원장은 공작새 아름다운 깃털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단전에서 말이죠. 굉장히 분홍빛의 아름다운 빛을 발하더라고요. 그 김혜정 부부장도 역시 같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분들이 결혼을 한 분들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말이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모친인 김영숙 모친에게서 그 사이에서 해놨어요. 김설성 그 위원장은 말이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굉장한 사랑을 받고 자라났던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었습니다. 아마도 김설성 상임위원장이 남자로 태어났다면 대단한 미남에다가 체격 조건도 매우 크고 명석한 두뇌를 소유해서 말이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호위하는데 대단한 힘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었다라는 것을 예견한 바가 있어요. 지금 여성인 신문에서도 말이죠. 북한 내 정권의 중심에서 현재 대단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김설성 상임위원장님 말이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말이죠. 김여정 부부장과 김설성 상임위원장을 대단히 애지중지했던 것으로 그렇게 표신명세를 확인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애지중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말이죠. 2011년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7일 동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기 전에 중국을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시기입니다. 그때 같이 대동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김옥이라는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김옥의 모습은 말이죠. 뉴스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스탈라이트전 본인도 말이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말이죠. 마지막 중국 방문에서 귀국해가지고 말이죠. 스탈리트는 본인이 김옥을 검색을 해봤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보를 좀 알기 위해서 말이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스탈리트전에게 교신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말이죠. 스탈리트전을 USA의 그 CIA 정보요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기는 건들지 말라. 오기는 건들지 말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목소리가 말이죠. 단호하면서 말이죠. 그렇지만은 좀 힘이 없어 보인다. 기운이 좀 없어 보인다는 걸 알았죠. 그러한 목소리에서 김옥을 대단히 애지중지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교신이 말이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에게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교신이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었죠. 그래서 김옥을 애지중지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운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뒤부터 말이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신력이 말이죠. 점차 쇠퇴져 간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기는 건들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에서도 말이죠. 단호했지만 기운은 좋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았었어요.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5개월 뒤 2011년 12월 17일에 사망했습니다. 어쩌면 말이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신이 사망할 길을 예견했고 자신이 후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세습에 안착해서 보낼 메시지를 스탈라이트 존에게 보낸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부탁을 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기는 건들지 말라, 축취하지 말고 잘 해주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기는 건들지 말라, 오기는 건들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뒤에 말이죠. 그 뒤에 계속해서 달 속의 토끼가 사라지다 그런 코드 네임으로 말이죠. 계속 그 초신 연수를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마지막 목소리가 말이죠.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김설송과 김옥에게 코드네임을 이렇게 정해 주었어요. 금지 오겹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문서를 쓰고 기록을 할 때 그렇게 코드네임을 정하고 김설송과 김옥을 금지 오겹이라는 코드네임을 부여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되면서 말이죠. 김여정 부부장이 대한민국에 방문했습니다. 그 시기부터 밤하늘에서는 말이죠. USA 서방 세계로부터 거대한 평화의 기운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라고 적어놨죠.
통일 한반도가 지척에 와 있습니다. 하늘에서 말이죠. 거대한 평화의 기운이 계속해서 미국에서부터 올라왔죠. 그래서 제가 조지 월커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원래 보내드리는 그 로라 부시 퍼스트 레디님에게 보내드렸던 시도 있습니다. 거대한 평화 통일 한반도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2012년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201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초신용술의 기법으로 스탈라이트 전 본인이 그러한 초신용술의 예지력을 이용해서 974 특수부대원들이 왜 계속해서 눈보라가 치는 날, 그 러시아로 향하고 있을까? 도대체 어떤 이유일까? 라고 많이 해석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초신용술 기법으로 적어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교신으로 인사를 올려보냈죠. 그래서 러시아에 담겨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께서 말이죠. 죽음의 계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뒤에도 이제 세계적인 미녀 스타 있죠. 테니스 스타 있죠. 마리아 샤라포바 있죠. 마리아 샤라포바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리아 샤라포바하고도 교신 자주 해서 말이죠. 자주 하다가 보니까는 계속해서 했던 말 또 물어보게 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러시아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마리아 샤라포바가 말이죠. 죽음의 계곡이라고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래서 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프레지던트님께서 말이죠. 교신을 보내주었던 죽음의 계곡 러시아에 담긴 의미, 북한의 974 특수부대원들이 모두 자결하듯이 거기서 전사했죠. 바로 거기가 죽음의 계곡이었던 것입니다. 북한은 금수산 태양궁전에서부터 말이죠. 잡초만이 무성한 모습을 봤어요. 그러한 잡초만이 무성했던 북한에서 퍼져나가는 잡초는 말이죠. 북한의 전역을 덮쳤고 한반도를 모두 덮쳤어요. 만약에 내전이 일어나고 그러한 불씨로 확산되어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고 말이죠. 또 어딘가에서 거대한 스네이크 핵폭발이 있었다라고 한단 말이죠. 북한은 패망했고 그러한 여파로 한반도 모두가 무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텔라디전 본인의 예지력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거대한 평화 통일 한반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님이 방문한 뒤에 이어서 김정은 국방위원장님이 대한민국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거대한 평화 정상회담을 가졌고 말이죠. 또다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져서 말이죠. 2차 정상회담까지 싱가포르에 이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말이죠. 좋은 성과로 지금 거대한 평화 통일 한반도는 말이죠. 시책이 와 있습니다. 천만다행이죠.
미국의 조지 월크 부시 프레지던트님과 말이죠. 바로 키센 오바마 프레지던트님과 제 교신으로 이러한 내용의 정보를 보고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조지 월크 부시 미국 프레지던트님과 말이죠. 버락 후세인 오바마 프레지던트님께서 말이죠. 스탈라이트 전 본인에게 말이죠. 미국 정부를 상징하는 그런 흰색의 독수리 엠블럼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때가 2012년, 2013년도였어요. 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께서는 말이죠. 러시아를 상징하는 러시아 국기를 보내주셨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찰스 윈저 프린스님께도 말이죠. 황태자님께서도 말이죠. 초신명수의 기법으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인저 프린스님께도 인사를 올린 바가 있어요. 그리고 케이트 미들턴 프린세스님에게도 초신명수 인사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말이죠. 스탈라이트 전 본인에게 케이트 미들턴 프린세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육이라는 교신을 답신해 주셨어요. 언젠가는 스탈라이트 전 본인을 꼭 확인하는 코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자동차 이름으로만 이렇게 나타나 있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요. 정확한 의미는 아름다운 여행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케이트 미들턴 프린세스님께서 말이죠. 그리고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님과 말이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님께도 교신 인사를 올린 바가 있어요. 그 시기에는 스탈라이트 본인이 말이죠. 초신용수를 계속 연구 개발하면서 그 초신용수의 기법을 나타내서 인사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님도 말이죠. 장성택이 사망하고 분홍색의 작고 귀여운 손톱만한 탱크를 자신의 손에 이렇게 올려놓고 보여주었습니다. 나에게 땡큐라고 했습니다. 위트가 아주 뛰어난 표현이었죠. 손에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손톱만 조그마한 탱크가 말이죠. 분홍색의 탱크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트를 쏘아 올렸죠. 다시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서 말이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내 사찰을 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을 구출해낸 그 뒤에 말이죠. 일주일 넘었죠. 한 달 정도. 김여정 부부장이 동행했습니다. 자신의 오빠인 김정은 국무위원장 곁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서 말이죠. 오빠를 지켜보면서 매우 흐뭇해했습니다. 그 마음에는 말이죠. 오빠가 나를 구해줬다는 고마움과 안도감을 갖는 것 같았어요. 그 뒤부터 항상 김정은 국무위원장님 옆에서 김여정 부부장님이 수행하는 뉴스보도를 시청했어요.
대북 관계를 예의주시하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기록에 남겨놨습니다. blog.daum.net/krck223 스탈라이트 전 본인의 블로그에 다음 블로그에 남겨놨습니다. OBS 경인방송 김하나 아나운서에게도 우편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2019년 2월 26일, 27일, 28일 도널드 전 트럼프 USA 프레지던트님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USA 북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거대한 평화 통일 한반도가 이제 더욱 가까이 왔습니다. 어제나 온 결의와 모든 세계인들이 거대한 평화 통일 한반도를 축복하면서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사바하 브로드캐스팅 칼럼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